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상황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우, 네. 그 구교영 기자님이 화사해요. 벌써 예 개나리 벌써 진달래 개나리 봄을 그리는 벌써 의상인가요? 아니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저도 그러니까요. 모르게 예. 와 근데 진짜 월드컵 경기장 앞을 지나오는데 야 진짜 시베리아인 줄 알았어요. 네, 정말 K 직장인들 모두 힘내십시오. 이런 생각 듭니다. 진짜 오늘 그 회사 네. 출근하는 것 자체가 아마 오늘은 전쟁이었어요. 네. 전철이 안 잡혀가지고 맞아요. 몇 예. 개를 놓치고 저도 아마 몇 개 놓쳤습니다. 오늘 오던 그러셨어요? 길에. 네. 예.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이제 9호선. 네. 예,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설량 이상에는 좀 네. 출근 금지법 같은 거를 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눈이 10cm 이상 오면 그날은 출근하지 않는. 예. 방송 어떻게 하냐? 아니 일부 아침 방송을 보니까 중으로 방송하는. 실제로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예. 원래 CBS 출연을 직접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전화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집 앞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예. 뭐 이런 사정들이 방송에도 그러니까요. 반영이 되는 것 예. 같습니다. 다들 출근하시느라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출근한 모든 직장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뭐 취재 편의점에서 커피라도 쏴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예, 더 좋은 방송으로, 네.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당원 게시판.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면 아주 상세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네. 7분 간격으로 장모님과 그 친모가 동시에 같은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요. 와, 네. 이거 드라마틱합니다, 김희지 기자님. 저는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쟁점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서 당원들이 가끔 화가 나면 익명으로 글도 좀 올릴 수 있지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는 식의 대응을 한동훈 대표 쪽에서 했었습니다. 네. 물론 네. 명의 여부가 누군지 아직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긴 한데요. 이제 그런데 이 동아일보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 한 장모 모친 명이 똑같은 윤 비방글 국힘 당원 게시판에 7분 간격 올라와라고 네. 하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의 핵심은 이러한 쟁점이 포털 뉴스로까지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이름으로 올라왔던 내용들과 똑같은 내용들이 일부 포털 뉴스 댓글에도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물론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포털 뉴스에서는 다들 보셨겠지만 네. 그 댓글의 아이디라고 하는 게 일부 가려져 있는 알파벳이나 영어로 알파벳이나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토시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이야기가 포털 뉴스에까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한동훈 대표 쪽에서 이야기했던 이건 여론 조작은 아니다. 그냥 일부 화가 나가지고 누가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게 불가하다라고 하는 방어 논리가 깨질 수도 있는 맞아요. 뉴스이기 네. 때문입니다. 네.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 월요일 날에 이제 최고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어떤 방어막을 쳤냐면 이게 당원 게시판에 기자들 들어올 수 있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여론을 형성을 하려면은 기자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제약이 많고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어떤 글이 올라오더라도 여론 조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기본적인 패턴이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까 김은지 기자 소개한 대로 동아일보의 기사라는 것은 당원 게시판에 그치지 않고 네. 유사한 글들이 바깥 장외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전혀 다른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제 이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 일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기 전에 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예. 여러 가지 이제 여론 조성하는 팀이 있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고발인 조사를 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상승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예. 장외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친 부분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단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국면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당원 게시판 일부 글이 포털 뉴스 좋아요 댓글 네. 이게 굉장히 높은 댓글하고도 일치를 했다는 건데 이를테면 10월 7일 0시 45분 네이버 뉴스에 이런 기사가 걸렸습니다. 이게 중앙일보 칼럼을 인용한 것 같은데요.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한다. 그저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건가? 라는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16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후 4시 43분 당원 게시판에도 똑같은 내용이 한동훈 대표의 아내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 이름으로 같은 글이 복붙
이렇게 하듯이 올라왔고 오후 4시 46분 오후 5시 23분에는 한동훈 대표 딸 이름으로 또 올라왔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은지 기자님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것은 당원 게시판을 넘어서 이제는 포털 뉴스의 네. 댓글창으로 옮겨갔고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것에 가족의 이름이 나온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용인 거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 이른바 여론조성팀 댓글단이 있었던 거냐.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 대의 휴대폰을 놓고 동시다발로 작업한 거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단계로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황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이제 가족 한 명이 혹은 가족의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해서 당원 게시판에서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기 의견을 전파하기 위해서 포털뉴스에서까지 했다라고 네. 보기에는 좀 어색한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포털뉴스에서까지 적극적인 심지어 지금 해당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댓글의 양태라고 하는 것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중앙일보 칼럼 같은 경우에는 이하원 칼럼으로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굉장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던 맞아요. 이야기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예. 문제적인지를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예. 이하경 칼럼입니다. 이하경. 예, 예. 예. 이하원은 조선일보. 그러네요. 제가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조선일보 죄송합니다. 워싱턴 특파원 예. 했던.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 쪽의 핵심 논리라고 하는 것이 좀 방어하기 힘들어지는 지점들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네. 좀 수사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입장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죠.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에서 자체적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분석했거든요. 네. 분석을 하면 내놓은 게 뭐냐면 평이한 글들이 대부분이다. 인신공격적인 비방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한동훈 명의로 작성이 됐지만 실제로 그건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하면서 실제로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평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방이나 모욕의 목적이 없다라고 방어를 했었는데 네. 이것과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그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명의 도용과 여론의 형성에 개입했다라는 거는 평이한 글이니의 유무와는 또 관계가 없는 새로운 장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의 분석에 대해 가지고 유독 이제 인신 공격과 비난글 이런 내용 좋다 정치적 견해라고 취재하면서도 네. 왜 이제 여러 명의 가족이 짧은 시간의 간격으로 글을 올리게 된 것인지 네. 이런 행태적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런 행태라는 것이 당원 게시판에 그치지 않고 네. 장외 여론 형성에도 만약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글의 성격과 내용뿐 아니고 행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위법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내용도 굉장히 소위 말한 친윤들에 대한 공격적인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해당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3분, 11시 27분에도 김민전 이제 최고위원 지금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향해서 국회에서 세비로 잠자지 마세요. 용산 가서 밥 좀 먹더니 이제 슬슬 자리 욕심까지 나는가 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라고 하는데 네. 약 5시간 반 뒤에 5시 3분에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똑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의 여권의 지형들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한 친한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심정들이 또 통용된 네. 이런 이야기로 보이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장모가 올린 글은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인 듯 혼자 깨끗하니 구태들이 못 잡아먹어 안달 국힘 물갈이 뭐 이게 심경을 좀 토로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내용 다른 거 다 떠나서 동시에 7분 간격 저는 이해는 안 가요. 7분 간격으로 장모와 친모가 동시에 같은 글을 올리고 이건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장모님 계시죠? 어머니 계시고. 그러니까 예. 저희 7분 같은 경우에 간격으로 특히나 이렇게 이런 사이좋게 정치적인 똑같은 견해를 걸. 뭔가 또 이제 공유하고 같은 글을 올린다는 거는 네. 어느 정도의 그 유대감이 형성이 안 되면은 이런 얘기는 사실은 차마 꺼내기가 보통 일상적인 가족에서는 그렇죠. 힘들지 않습니까? 정치적 견해가 네. 굉장히 네. 서로 그렇죠. 다른 경우가 예. 많고 그렇죠. 아, 요럴 네. 때 따라서 가족들끼리 그렇게 연락을 그렇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네. 이례적인 상황이긴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 자주 연락하세요? 연락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고요. 결혼식 이후에 만난 적 없어요? 예, 웬만하면 그게 서로 안 부딪히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상생에 생각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참 예. 늘 이례적인 것들이 이제 과거에도 저희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직장 상사의 배우자와도 자주 연락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통상은 직장 상사의 배우자 연락처를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이제 그런 일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과 관련돼 있는 명의 이슈에 있어서도 예. 사실 가족들이 다 같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친적 자기 직계 가족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처가 가족들끼리도 같이 연락을 자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왜 이런 양태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설명이나 해명이 좀 맞아요. 필요해 네.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 측면에서 뭔가 본인이 네. 부족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월요일 날 했던 것이 프레임 전환으로 보입니다. 프레임 전환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 명태균. 결국은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들고 나온 주동자들은 살펴보니까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이거나 네. 김대남 건에 유관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다. 이런 프레임 전환을 들고 나온 게 월요일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이라든가 보수 언론조차도 네. 그러면 누가 쓴 건지는 적어도 밝혀달라. 이런 희망적인 요구가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프레임 전환도 약간 쉽지 않은 국면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이 됩니다. 근데 네. 사실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했다라고 막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해찬 최고는 뭐 몸통이 지는정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소해라, 예. 고발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가족 관련이 확실하다라고 친윤계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밝혀질지에 네. 대해서는 뭐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제 친한계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월요일날 인터뷰를 했는데 아. 본인은 이제 가족 여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이야기를 좀 하라고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부 자체가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이거 안 밝히고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친한계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한동훈 대표가 좀 완강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예. 듭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게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잠복하고 기다리는 순사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방이 장희찬 전 최고위원이 예. 계속 하루가 뭐다 하고 못 참고 지금 공세적인 조치를 맞아요. 취하니까 네. 이런 것 중에 혹시 실수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 무는 예.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그래서 뭔가 친한계에서는 검사라는 거예요. 한동훈의 네. 본질은 검사다. 네. 그걸 그렇죠. 잊지 마라. 두고 보고 기다리는 전략인 그렇죠. 겁니다. 이게 지금 예. 보면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자꾸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3주째 굴러가고 네.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박성철, 장성태 이 두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두 분의 말씀으로는 지금 친한계도 반격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용산 댓글팀 존재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아.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건드리면 예. 나도 폭로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뒤에서 좀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소문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한동훈 댓글단 대 용산 댓글단이에요? 이 썸네일 제목 큰일 났네요. 아닙니다. 썰이 제 사진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썰썰썰. 썰썰썰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되게 조심히 썸네일 달았기 때문에 썰입니다. 이제 예.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반격 카드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멸로 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뒤에서 좀 주고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게 결국 수사로 가게 될 경우에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에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 가능성도 크죠. 근데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치를 잘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는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지금 뭐 오늘 트럼프 시대의 관세 폭탄에 막 난린데 예. 민생이 네. 난린데 달러값이 치솟아 가지고 해외 여행도 어려울 것 같다 당분간 이런 엄마들의 한탄이 막 그 네. 쏟아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정치 투쟁 싸움 하느라고 댓글단 가지고 머리 뜯고 싸울 때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럼요. 거예요. 예. 관련해서 오늘 그 동아일보가 쓴 칼럼을 보면 네. 집권 여당 내전 민생은 손 놓고 내타 싸움만 하는 거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멕시코에 그 투자한 우리나라 공장 그 기업들이 1조 원대를 투자를 했는데 관세를 세게 매기기 관세를 때문에 세게 네. 매기면 이게 지금 사실상 이문이 남는 거냐 안 남는 거냐 이제 걱정과 고민이 네.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고민이 있는 건지 유승민 전 대표 오늘 뭐 라디오 나와서 네. 경제팀 싹 다 갈아 엎어서 새로 예.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갈아엎는다고 또 대책은 될지 또 고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아침 나온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네.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거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직접 대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은 무엇이냐? 완전히 굉장히 코리아 패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소위 말하는 네. 통미봉남 전략이라고 맞아요. 하는 게 다시 나오는 건데 그게 북한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곤혹스럽거든요. 통미봉남을 예.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예. 근데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 한미일 이제 협력에 굉장히 올인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발을 맞췄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지금 정부 여당에서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걸핏하면 대표를 또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이준석 그렇게 밀어내고 네. 김기현 세웠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바꿔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대위 체제로 한동훈 비대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지금 하여간 5번째 지금 그 대표 황우여. 추억의 그 이름. 예. 김상현 변호사 대표 네, 맞아요. 예,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시죠. 맞습니다. 예, 황우여 비대위원장 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동훈 대표 네. 체제인데 또 김종인 위원장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가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그날 소위 이제 그 명태균 관련자들이 네. 이 사건을 덮고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축출한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것이고 지금 이준석 대표를 당에서 쫓아낼 때와 굉장히 비슷한 양태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준석 대표를 또 물고 뜯은 분들이 당시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있었죠. 이건과 마찬가지로 월요일도 보면은 김민전 최고위원이 갑자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잔치집에 비유하는 등 뭐 뭔가 잔치국수를 오늘 먹을 거다. 뭔가 뭐 이제 그 이러면서. 유죄를 예상하면서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날 그 아침에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한테 있는 공개석상에서 싸움을 걸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팔동훈이 우리도 좀 있다는 게 알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은 한동훈이 누구냐? 그 당무 감사라든가 기본적으로 게시판의 그런 실제 실존 여부에 대해 가지고 왜 예. 일부 최고위원들만 알고 친한 게만 알고 우리 같은 게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성명을 요구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이준석 대표를 뭔가 쫓아낼 때의 흐름들과 물론 이제 그 지도부의 구성이라든가 수적 우위는 그때와 많이 다르지만은 여하간 양태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포착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당 대표 쫓아내려고 하는 것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당내 헤게모니 다툼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이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한 명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족 관련된 여부를 밝히기만 하면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인데 물론 본인은 억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안이 핵심적으로 당 대표 끌어내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한 대표한테 있지만 이거를 계속 빙빙 돌리듯이 이를 키운 측면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네. 서로가 서로에게 좀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 결국은 보면은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아까 제가 잠복하고 기다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던 게,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 중에 당에서 그 한동훈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고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롱을 한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신지호 그 이제 부총장이 실제로는 그 채널의 근거가 된 채널의 기사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기자가 말을 한다 이러면서 뭔가 상대방이 실수하게 기다리면서 또 본질적인 내용과 논의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분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갈등 양태라는 것이 점점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고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생고라는 굉장히 큰 화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여당이 자기 싸움, 자중질환에 몰입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예.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 네. 기침이 많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도대체 그래서 친윤 친한의 갈등은 언제 끝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느라고 정말 정치의 본질인 그 국민 들의 어떤 편안한 삶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지율이 떨어져도 무감각하고 문제적 상황이 발생해도 에라 모르겠다 거의 이런 분위기니까 네. 이게 지금 그 방법이 없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좀 꽃놀이패를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정치가 다이나믹한 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의 어두운 기운이 막 가 있었다가 또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여당의 어두운 기운이 막 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미뤄가지고는 좀 여권의 내분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거 플러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야당에서 또 약간 공세를 하고 있는 게 한동훈 특검법도 지금 뭐 아까 박은정 의원 지나왔다 가셨는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카드를 과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꺼내고 있는 모양새고요.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니까 또 한동훈 대표의 말 바꾼 사례를 좀 모아 가지고 오라라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쪽을 모두 압박하는, 심지어 이제 검찰까지도 탄핵 카드를 꺼내면서 굉장히 이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정치의 본질에 그 적합하지 않은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끊임없는 갈등 국면만 있고 문제 해결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네. 결국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예정된 수순이긴 하는데 벌써 25번째 거부권 예. 행사에 해당하게 되는 건가요? 그 굉장히 무감해진 상황에 대해서 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나온 또 다른 보도 하나 소개해드리면 정치 시그널에서 신지호 이제 부총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격의 카드를 자기들도 꺼내들고 있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고모도 당원 게시판에다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비난하는 글을 썼다. 이런 이야기면서 진짜요? 예. 뭐이 벼락 맞아 뭐 땡땡할 집안이랑까지 말까지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공멸의 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관계는 윈윈 아니면 루즈루즈입니다. 둘이 같이 잘 되거나 같이 잘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누가 하나 이기겠다고 하는 싸움은 결국 같이 망하는 길로 간다. 이런 상황으로 다시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비난의 수위가 사실 욕설이네요. 예, 욕설이고 이거는 김건희 여사 고모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의 갈등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자기를 죽이기 했던 시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마친 다음에 총선 패배 이후에 말 그대로 백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에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었다, 당비를 썼다, 이런 부분에 하나가 있었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가 뭐였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도 씹었다, 이 논란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 김건희 문자 익심 논란을 통해서 본인을 벼랑 끝에 세웠고 실제로 몰아내려고 했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제 신지호 부총장의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를 비난했다? 이거는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대표의 관계도 있지만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와 또 한동훈 대표의 전선이 또 다시 한번 그어지는, 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를 지금 대통령실은 지우고 싶어하는 판국에 새롭게 전면에 등장시키는 악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어떤 이런 세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 싸움에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이 휘청휘청거려야 되는 건지 진짜 정치 수준이 너무 좀 떨어졌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익성이나 공공의 마인드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너 하나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 끝까지 뭐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인 것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가치를 띠고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라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 어떤 정책에 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치열하게 다퉈가지고 서로 바닥까지 가는 게 아닌 상황에서 이걸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사실 보수 지지율의 가장 핵심의 그 바닥을 치는 것들은 보수 분열이거든요. 네. 윤 대통령이 20% 아래로 떨어졌을 때도 결국은 한동훈 대표와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 살짝 한국갤럽 기준으로 20%대 됐다고 안심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아마 이번 주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2의 이런 표현을 읽는 것도 참 방송에서 네, 이런 것도 차마 참, 읽지 못했습니다. 네, 남사스러운 수준인데 이런 상황으로까지 한국 정치를 정말 나락으로 추락시키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결단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뭐 오늘 보수 언론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묶어가지고 현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들을 조금씩 밝혔던데 그런 뭐 어떤 그냥 입장을 밝히는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12월 10일로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2월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때는 좀 통과를 시켜서 이 국면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좀 새로운 보수로 나아가는 그런
대장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그 국민적 여망이라는 것은 최혜병 사건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결국은 뭔가 그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풀려면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앞에 전술했던 뭐 권익이라든가 정보기관의 조사로는 안 끝났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뭔가 좀 의혹 규명을 정확하게 해서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이런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특검법이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도 아니고 지금 세 번째 특검법이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재의결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뭔가 끝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수 정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결국은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자중 질환 속에서도 이 문제로는 일치 단결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비극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간을 주고 뭔가 여한을 주게 되면은 내부에서 좀 다른 이탈표들 8표 이상 이탈표가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이 문제로 오히려 역결집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으로 갔다가 결국은 대충 수습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막자라고 하는 식의 결론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보수가 쇄신은커녕 더욱더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서울신문에서 나온 단독 보도가 뭐냐면 이탈표를 봉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권 내부의 검토가 지금 예전에도 저희 첫 번째 그 특검법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본인이 출석은 하되 가서 기표를 하지 않은 방식을 여권 지도부가 이번에 좀 진작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기표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출석은 왜냐하면 지금 정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출석은 하되 기표소를 가지 않고 자기 그 명패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명패만 그냥 두고 나오는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투표장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어떤 행동할지 모르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정치가 형해화돼도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정말 실행하지 수준이,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모습이 연출된다고 하다면은 각 세계 언론의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씩이나 되시는 국민의 분들이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에 꽂힌 현장에서 투표를 위임받은 투표를 그렇게 행사한다? 그거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아니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들이 앉아서 한다는 것이 명패만 집어넣고 그다음에 기표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고 그거를 뭐 이른바 당론으로 만약에 결정을 한다. 그럼 진짜 해외 토픽감이에요. 해외 토픽감이고 그 자체를 부끄러움 없이 그래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표를 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서 그런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패만 집어넣고 대통령 뜻에 충성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 생기는 거 절대 기소하면 안 되니까 특검법 방패막이나 해라. 그런 수준의 정치를 하려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겁니까? 네, 물론 이제 아직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긴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과거에도 사실 썰처럼 돌아다녔던 이야기인데 이번 기사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사무처로부터 이런 방식의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확인을 한 거네요. 누군가는 검토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회 의사국 관계자가 이제 투표는 명패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백지 투표용지를 넣어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사에 따르면 검토는 했다. 라는 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나아간 수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법 국면에서 민주당이 좀 다양한 수를 고민 중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보도가 되는 상성 특검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 본체 가지고는 통과가 입법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상설 특검법이라는 건 이미 입법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의결만 하게 되면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뭐 기간도 짧고 파견 인력이 적긴 하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얘기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단건으로 상설 특검법을 도입하여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해서 한번 기소 여부를 따져보자 이런 식의 좀 그 반향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지금 방금 시작했겠네요. 10시부터 시작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그 상설특검법 그 국회 규칙을 바꿔서 모두 7명 아니겠습니까?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그리고 나머지 4명을 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여야 나뉘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칙을 바꿔서 이르면 목요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의무 규정입니다. 3일 안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인 그렇습니다. 거죠. 이거 의무 규정입니다.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최민희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차일피일 미루고 뭐 7개월 7일 동안 임명을 안 한다, 네. 임명장을 안 준다라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돼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 탄핵이 먼저 올 수도 있겠다 특검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든 상설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장 기자께서는 보시는 건 거죠. 저는 그러지 않을까요? 참 일관성이 있다면. 뭘 해도 이렇게 막혀 있는 국면이라고 하는 예. 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네. 답답함이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 25번째 거부권 국면을 뚫어갈 수 있는 하나의 수를 찾아낸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진짜 좀 반드시 좀 돼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최대 파견 검사 5명, 그리고 최대 파견 공무원 30명, 네. 수사 기간 6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달입니다. 게다가 이제 물론 연장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30일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최대 석 달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건으로 만약에 상설 특검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후에 예를 들면 뭐 세관 마약 사건이라든가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례로 상설 특검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체가 된 큰 의혹들의 백화점식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활로를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적인 셈법이지만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썰어서 네. 하는 방식. 저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질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고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엔 자료가 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로에서 하나의 방식으로라도 무언가를 하는 게 지금 공수처 수사에 약간의 동력을 좀 부어넣을 수 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발 좀 그것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명태균 게이트도 국조 추천합니다. 예. 좀, 네. 그리고 명태균 씨도 불러요. 그럼 나올 것 그래서, 같아요, 명태균 씨는. 나오죠. 100% 예. 이제 나오죠. 그 사람 네. 100% 나옵니다. 현란한 발언들로 아마 동접 20만 30만 찍을 겁니다. 예, 명태균 씨는 합니다. 예,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명태균 게이트도 국조를 좋은 제안이신 것 하시라. 같아요. 예, 이게 예. 지금 최혜병 특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예, 쌍으로 어차피 쌍특검이니까 쌍국조 이렇게 예. 가는 게 선배 얘기 어떨까. 듣다가 갑자기 명태균 씨가 선거 나오는 게 생각이 명태균은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선거 포스터 같은 느낌을 갑자기. 맞아요. 예. 예.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부터는 연말이 굉장히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연말 사이에 국조와 특검과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왜 이렇게 김은지 기자 뭔가 큰 뉴스를 발견한 듯한 네. 눈이 지금 동그래졌어요. 저희 현장 기자가 전해온 소식인데요. 네. 창원지검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야, 이건, 영장 예.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오. 합니다. 이제 물론 와, 지금 속보입니다, 속보. 완전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 예, 지금 예.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 네, 확인을 아닙니다. 하려고 지금 한다고 합니다. 속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요 앞인데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빨리 방송 끊고 지금 방송 현장 끊고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예. 취재 달인이 예,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라이브 외부는 나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시고 진짜 나가야 안 그래도 돼요. 네, 10시 10분인데 좀 있으면 끝내야 돼요. 그래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예. 당사가 압수수색 야, 당한 이거 경우는 굉장히, 예. 별로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검찰이 그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아마도 당사 앞에서 당직자들이나 나와서 막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안 하면 안 돼요. 명태균 의혹과 네. 관련해서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예, 차고 넘쳐서 이게 여론조사. 여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거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 같고 저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봤지만은 이런 검찰의 조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네. 이게 또 뭐와 맞물려서 생각이 되냐면 네.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사태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만들겠다고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맥락에 따르면 사실은 검찰이 보고 있는 부분이 여론 조작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조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지금 어쨌든 드러난 내용만 한다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만 생각해도 이게 보통 심각한 그렇죠. 문제가 아닌데 예.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은 무고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네. 실제로 지금 드러난 증거는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특히나 돈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피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네. 다만 이제 아주 정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지난주까지는 이준석 대표를 향한 어떤 검찰의 의혹 보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제 이 대표가
굉장히 용산과 각을 세게 세우면서 이야기를 할 듯 말 듯 하다가 김소연 변호사가 사임이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검찰의 수사 방향이 또 오세훈 시장한테 갔다라고 하는 지점은 좀 정치적으로 좀 정무적으로 눈여겨볼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비용을 뭔가 이제 후원자가 혹시 대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3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존의 다른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아까 김은지 기자 잘 설명한 대로 후원자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보낸 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2021년에 그런 그 서울시장 재보선을 전후로 한 시점에 단일화를 전후로 한 시점에 보냈기 때문에 뭔가 보낸 시점 자체도 굉장히 수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수사를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은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고 몰랐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후원자인 김모 씨가 돈을 아니 받은 근데 그게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게 후원자인 김모 씨가 어제 굉장히 뉴스타파 보도가 의미 있는 네. 보도였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또 다 그 구교의 정치비상과 하는 그 복판에 보도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김모 씨의 그 회사 직원들에 해당하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에 그 취직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대가성이 없다면 대거 그쪽에 취직할 이유도 만무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은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을 아무리 좋아한다 한들 본인만 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린다 그 큰 비용을 들여서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했던 행태들은 하나같이 다 비슷한 모습들이거든요. 단순히 네. 오세훈 시장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왔던 뭐 맞아요. 김영선 전 네. 의원과 관련돼 있는 것들도 그렇고 아주 비슷한 패턴의 수법으로서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사실 피해가기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어떤 소명을 할지 모르겠고 본인의 네. 해명은 또 저희가 열심히 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요. 네. 아니 그리고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어제 이제 기자들하고 문답 과정에 재밌었던 부분은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모호하게 오세훈 측에 전달했다고 하지 말고 네.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보냈는지 말해달라는 건데 저는 이게 오세훈 측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혹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염두에 왜냐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 결과 뭔가 결과지 자체를 이메일로 받아서 본 사실을 부인하진 않거든요. 다만 네. 이게 전략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세훈 시장도 뭔가 이제 방향타를 돌리기 위한 이런 수단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자, 명태균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등장할 그 예고된 인물들이 있다. 물론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언제 관련된 내용을 폭로할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내용이 확보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명태균 게이트는 사실상 국민의힘 뭐 한동훈 대표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를 네. 덮고자 이제 그 세게 당원 나온 거죠. 게시판으로 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실제 장모 무죄를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여론을 잘 만진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누군가를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출격시켜서 내보내는 이런 거고 결국엔 국민들은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네.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조은희 의원은 아주 이제 강경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소설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면서 네. 또 해당 그 장모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가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맞아, 하거든요. 본인 대표 변호사 예. 불구하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될 것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명태균 씨 워딩에 따르면 영남의 황태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조은희 의원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네, 네. 김영선도 만들어주고 나도 만들어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명태균 씨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확인해봐야 할 것들은 꽤 있다.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넘어가기엔 좀 석연찮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명태균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여론 조작 의혹 중에 요체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한 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선거 캠프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는 게 핵심인데 강희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2년 3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랑 맞물려서 이제 서울 서초갑에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것인데 2월 9일 그보다 이른 2월 9일에 통화해서 명태균 씨에게
요 데이터를 텔레그램으로 드렸다. 이런 식의 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초갑의 당원 명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명태균 씨에 제공이 되고 여론조사에 활용이 되고 그 이후에 그런 불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런 흐름을 밝힐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것 말고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생각해 보면 복귀해 보면 명태균 씨가 기 발언했던 대로 본인이 입을 열면 이 정권 한 달 안에 하야 또는 탄핵인데라는 발언을 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아니라고 주워 담기는 했지만 실제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강혜경 씨가 다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그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가 오세훈 시장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강혜경 씨가 그 김영선 의원과 함께 동행해서 그런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소위 유력한 정치인들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참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사실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예단이고 추정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여의도 연구원 쉽게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여의동 연구원의 용역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지상욱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또 강혜경 씨와 통화하면서 뭔가 여론조사를 체크하는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뭐 게임 다 끝난 다음에 가지고 올 거야?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식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이제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카테고리를 뭐 3분할 정도 해보자. 면 첫 번째는 여론 조작이요, 두 번째는 공천 개입,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권, 산단 등, 거죠. 창원 산단 등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이권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데 그 여론 조작에 대해서 첫 번째 포문을 검찰이 열고 있다. 그런데 앞서 그 창원지검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은 지금 현장에 있는 차장검사 둘 다 비윤이라서 세게 수사할 의지가 있다. 근데 방금 이제 오셨다 가신 박은정 의원님은 그분들 비윤 아니다. 비윤 아니고 대검의 능구렁이들이 이거 막고 있다. 위로 올라가는 거, 번지는 거를 막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분도 검찰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실제로 검찰이 얼마나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 전직 검찰 출입. 아니 사실 오늘 주진우 의원조차도 이제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법률 자문 이런 것, 법률 대행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도 말하기를 그 증거 앞에서 검사들이 뭔가 이제 주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만 모아서 수사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 돼 있고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여러 의혹 있지 않습니까?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의혹들이 백일화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 가이드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숨기고 뭐고 할 것도 없는 거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항들을 추적 혹은 추격해서 수사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만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비윤이니 친윤 검사니 따질 필요가 없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압수수색도 아마 그런 징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댓글창을 보니까 또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뭐 검찰이 워낙 신뢰를 잃었다 보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얼른 장윤선 기자께서 가서 감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핵심 본류라고 하는 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올라가느냐의 여부라면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잘하길 바라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은 계속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MBN 보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명태균 씨 황금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좀 안 찾는 거냐 못 찾는 거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그 폰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3주 전에 이미 내용 확보해 놓고서는 MBN 취재가 나가니까 이제서야 찾았다. 도통 이거 뭐냐라는 식의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황금폰을 찾긴 했군요.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다. 늑장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정확히는 핸드폰을 찾은 건 아니고요. 이제 마창대교 통행 기록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거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의심은 이미 3주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그 통행 기록 너무 늦게 확보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봤을 경우에는 또 검찰이 수사를 하는 척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물론 하겠죠. 하는데 최고로 위로 올라가는 수준까지를 겁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은 계속 좀 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뭐 제가 검찰을 두둔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 관련된 그 황금폰이라는 게 네.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국면인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 뿌리고 다닌 녹취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증거관계를 따질 때 명태균 씨가 공개를 원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도 타의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황금폰의 소재보다도 이미 입증 관계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해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 수사의 모든 여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면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소환 조사들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거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뭐 김종인 위원장, 그렇죠. 김종인 네. 위원장,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 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뭐 그리고 지상욱 이미 전 의원, 그렇습니다. 네. 지상욱 의원은 미국 가 계시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네. 미국에 가 있다고. 예.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저희 현장 기자가 방금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갔는데 네. 대치 장면도 없고 경찰한테도 물어보니 처음 듣는다고 한다. 그 뉴스의 소스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분위기가 그래요? 전혀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따 뭐 얼른 무슨- 현장 한번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보인가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네. 그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거다 이런 네. 기사가 지금 굉장히 속보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기자들이 확인하는 루틴에 따르면 당연히 창원지검에 공보관에 전화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유수의 언론사들 방송사들 포함해서 조선일보 뭐 이런 데들도 다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속보를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좀 이렇게 아니라고 한다면 연합뉴스도 방금 전에 썼네요. 예, 예. 네, 한번 네, 다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여튼 방금 갔던 저희 이제 현장 지금 기자가- 현장에 가 있는 기자. 근데 국민의힘 네. 당사 앞에 늘 경찰이 대기 중이긴 합니다. 네. 거기서 늘 노상 집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사 오늘이 또 그거는 집회 있는 뭐 날 아닌가요? 보통 수요일 날 보통 하지 않나요? 예. 수요일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도 했습니다. 어제는 화물연대인가? 네. 화물연대가 이제 그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갑자기 와서 집회를 열었는데 실제 상황이 그런지 저희가 좀 확인을 지금 저희 취재팀이 다녀왔는데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시사인 취재팀하고 같은 경우인데 그럼 뭐죠 이게? 실제로 네. 가서 취재를 좀 경남도당을 간 건가요? 뭐죠 이게? 진짜. 경남도당을 갔을 수도 예, 있겠네요. 한번- 예. 그런데 예. 경남도당을 왜 갑니까? 그러니까 한번 경남도당은 사실은 지금 이 사건과 관련이 그렇죠. 예.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다음에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네. 필요한 건데 예. 제가 굉장히 지금 좀 뭐 혼란스러운 다녀와야 상황이긴 되지 하네요. 않을까 예, 예. 이게 라는 생각이 좀 언론사들이 듭니다. 정말로 이렇게 다들 예. 썼거든요 지금. 네. 지금 뭐 그냥 검찰에서 풀한 기사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앙지검이나 대검에 앉아서 그냥 검찰이 풀한 기사를 쓴 거 아닙니까? 예? 갑자기 의심이 확 되는데요. 여튼 좀 사실 확인 없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현장에 합니다. 대한 사실 예. 확인 없이 기사를 그냥 쓴 거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매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기자님이 나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수선한 가운데 오늘 그 기자들과의 취재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고요.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카메라를 메고 직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회수 더 올라가겠는데요. 현장 가시면요. 아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